안녕하세요. 저희는 통일로 가는 역사에 관련된 영상들을 제작하는 유니슬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남북관계의 역사 9편, 전두환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광주민 주화운동 진압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1980년 9월 제후공화국이 출범하며 강력한 반공 이데올로기와 권위주의적 통치를 특징으로 했습니다. 정권의 정당성 부족은 대내외 정책에 영향을 미쳤고 대북 정책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일단 전두환 정권은 기존 박정희 정권의 대북 정책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은 기존의 반공 이데올로기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남한이라는 체제가 북한보다 우수하다는 체제의 선전을 위한 수많은 국제적 행사를 유치했죠. 또한 그러는 한편 본인이 강력한 반공 정권이었던 박정희 정권과는 차별화되는 정권임을 보여주기 위해 제한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임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북한 역시 당시 남한과의 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1982년 민족화한 민주통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남북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들로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여 통일헌법을 제정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또한 1982년 1월 22일 국정연설에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을 제안했는데 이는 후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기초가 되었죠.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에 대응하여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 과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급진적 통일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추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렇듯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에 비해 온화한 대북 정책을 펴기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84년 11월 시작된 남북경제회담은 경제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을 목표로 했습니다. 총 5차례 진행되었으나 북한의 팀스피릿 훈련 중단 요구 등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 없이 종료되었죠. 그러나 이는 1970년대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튼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또한 1984년에는 수해 물자 지원을 계기로 적십자회담이 재개되었습니다. 이산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나 아쉽게도 북한의 정치적 선전 이용 등으로 인해 제한적인 성과에 그쳤죠. 그럼에도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대화 채널을 유지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1985년 9월 남북관계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이 성사되었던 것입니다. 각각 10명의 이산가족과 10명의 예술단이 서울과 평양을 방문했는데 이는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향후 이산가족 상봉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나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남한은 당시 반공 이데올로기 선전에 심혈을 기울이던 상황이었고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에 임한 것은 이때 당시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목되며 김정일에 대한 신격화 또한 진행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광으로서 명확한 정치적 업적이 없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커리어 쌓기를 위한 남북 간 대화의 재개는 그 역할을 다하자 결국엔 이전의 남북 관계로 회귀해 다시 북한은 대남 도발을 계속하게 됩니다. 있었던 사건을 나열하자면 첫째로 1983년 10월 9일에 있었던 아웅산 테러 사건입니다. 아웅산 테러 사건은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전두환을 노린 북한의 폭탄 테러로 17명의 한국 고위 관료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아웅산 테러 사건은 남북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는데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대북 강경책을 채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 간 신뢰가 무너지고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이 크게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죠. 또한 1987년 11월 29일 있었던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은 겨우 다시 회복 중이던 남북관계를 다시금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폭파 사건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대한항공 858편이 폭파되어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이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개최된 사건이라 그 비극성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이 사건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북한은 이전에 있었던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은 불참하고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의 공동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자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을 벌이게 됐고 북한은 올림픽 또한 불참했습니다. 이렇듯 전두환 정권은 확실히 박정희 정권의 대북 정책보다 온건한 방식으로 접근하긴 했지만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스스로의 정치적 정체성 때문에 한계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확실히 더 과감하고 가시적인 대북 정책이 성과를 보였지만 결국 화전양면의 전술은 북한을 크게 자극해 남한 사람들만 인명피해를 보게 만들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전두환 정권의 대북 정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강경책과 유화책을 너무 고려하다 보면 무언가 놓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전두환 정권의 대북 정책이 적절했는지 토의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틀렸다고 생각해. 아무리 유화적으로 나갔다곤 하지만 결국 강경책을 버리질 못하니까 애꿎은 우리나라 국민들만 죽었잖아. 유화책을 쓸 거면 확실히 유화책만 썼어야지. 글쎄, 그 말도 맞지만 동시에 현실의 문제도 있지. 북한의 정권이 결국 사회주의 독재 정권임을 생각해보면 결국 북한의 모든 행동 원리는 현 체제 유지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북한에게 유화책을 써도 그쪽이 유화책을 원하지 않는 상황일 때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 난 안전장치를 해두는 편이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일 거라고 생각해.